제가 광명시청 가까운 세움작은 도서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미술 이론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이미 제가 미술 관련돼서 3개가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서 고영훈을 검색을 하면은 제 채널이 나오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미술이나 디자인, 그러니까 고영훈 미술, 고영훈 디자인, 원래 키워드로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제가 미술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분이 생 기초부터 내가 사실 문화센터 다닌 적이 있는데 전혀 안 다니는 사람처럼 시작해줘라, 미술에 대해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시작해줘라 해서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현대사회에서 미술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도 미술이고 뭐랄까, 행위하는 모든 것이 미술이라고 그랬죠. 누가 그랬죠? 마르셀 듀샹이 그랬던가요? 표현되는 모든 것이 예술이다. 왜 황창배 선생이라고 예전에 몽블로라는 와인 선전할 때 TV에 나와서 몽블로 하면서 생활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게 그 광고 카피였는데, 진짜 생활이 바로 예술이고 미술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올릴 수 있는 범위는 뭐 미술 강의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그림 강의죠. 그림. 미술에서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조각을 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면 미술은 기본적으로 공간지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미술학원에서 자기 자신이 재능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간지각 능력을 기르는 다른 조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미술학원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학원이 망하게 된 계기가 너무 애들이 그림이 빨리 들어가지고 3개월 이상 다니는 애가 없어가지고 그림을 너무 빨리 마스터하기 때문에 학원이 망했는데, 어쨌건 그겁니다. 결국에는 공간지각 능력을 두뇌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두뇌의 능력을 키워주면서 그림 가르치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성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이제 미술 전문 미술가들은, 전문화가들은 미술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추상화 쪽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구상화 자체를 지겨운 거죠. 학교 다니면서 입시 준비하면서부터 석고상 그릴 때부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겨운데, 하지만 피카소가 위대한 추상화를 그리기 전에 그 그림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닦았던 사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거죠. 우리가 추상이라는 말을 또 생각해 보자고. 추상이, 제가 한자가요, 한자 세대가 좀 아닌데 한자를 읽을 줄은 아는데 잘 쓸지를 못하는데, 이 추자가 뽑을 추자입니다. 뽑을 추, 상이 형상상자, 코끼리 상자. 추상이라는 게 형상을, 우리가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은 다 빼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추상화죠. 근데 이 추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추상화 그 반대가 구상이잖아요. 구상, 갖출 구자, 상을 갖추고 있다. 구상화잖아요. 그러니까 추상화랑 조금 비슷한 게, 추상화하고 구상화 사이에 조금 있는 걸 비구상이라고 하죠. 비구상은 추상도 좀 들어가 있고 때로는 구상도 들어가 있고, 이게 비구상화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건 비구상과 추상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 미술 교육에 있어서는
데생, 스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묘 데생부터 시작해서 구상화를 배우는 단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상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관찰하는 방법이죠. 관찰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이니까 관찰하는 방법은 뭐 이 다음 과정에 나오고, 자 1번 일단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지금 강의는 구상화에 대한 강의입니다. 구상에 있어서는 형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형태를 스케치한다라고 하죠. 소묘라고 하기도 하고 데생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부르죠. 이론 나갔던 크로키 이런 것도 있는데 대충 이런 걸로 형태를 그려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그림이 형성되기 위해서. 형태 다음에 역시 우리 그림, 미술하면 뭐죠?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색이죠. 컬러. 근데 이 형태하고 색 중에서, 우리 보면은, 동양화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선으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사실 선 없는데, 컵이다. 컵, 이렇게 생긴 컵은 실제로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이걸 컵이라고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두뇌가 그 윤곽선으로 전체 형상을 인지하는 걸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또는 단일 면으로, 하나의 단색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만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윤곽선하고 단색, 그 색깔. 근데 두뇌는 왜 그렇게 진화를 했냐면은 빠른 시간 내에 사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초적으로 단순하게 동화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요. 그것이 되게 쉽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더 어렵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상화에 있어서 형태가 이게 몇 퍼센트만큼 중요하냐, 내가 봤을 때 정말 98%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야. 나머지 2% 내에서 색깔, 그 다음에 뭐 있죠?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 색깔. 구도. 응? 구도? 아, 그렇지. 좋아. 구도. 근데 구도는 조금 너무 포괄적인 거라서, 잠깐만요. 질감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 세 가지를 구도라는 것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라는 틀 안에 형태, 색, 질을 찾는 게 일단 그림이에요. 이제 이게 평면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평면에 그리는 그림은 이 세 가지가 어떤 질서, 사각형, 우리가 황금 비율의 A4지 안에 보통 많이 그리죠. 저는 정사각형의 눈동자를 그리는 그런 화가인데요. 보통 황금 비율 1대 1.618, 이게 그 영화관의 스크린 비율보다, 영화관 스크린 비율이 약간 더 길어요, 이거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A4지, 이게 여기가 1대 1.618, 이거 황금비라고 하죠. 아,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1대 1.618. 이게 황금비다. 황금비의 기원은 우리가 보통 인간이 두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이 정도입니다. 1대 1.618. 우리가 보는 범위야, 그게. 그래서 그게 황금비가 된 거죠. 아주 자연스러워. 그래서 뭐 자연계의 비밀 중에 이 황금비를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자연계 원리를 담고 있는 어떤 숫자예요. 1대 1.618이. 일단은 그림은 구도에다가 형태, 여기다 감을 붙이는 게 좀 쉬워요. 색감, 질감을 입히는 것이다. 형태에 색감과 질감을 입히는 것이 거의 전부다. 그래서 질감은 좀 더 들어가면, 질감은 재료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질감하면 딱 떠오르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빨래터 예전에 43억에 팔려가지고 35억인가 43억에 팔려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는 빨래터의 작가 누구?
안 떠올라? 박수근, 톱밥을 가지고 유화랑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게 그 빨래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빨래터 박수근 그때 30억대인가 40억대 팔린 거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제가 화가의 제 화가의 눈으로 명예를 걸고 그것은 가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진품명품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그 인사동에 가면 있잖아요. 수은회관에. 그때 위원이 한 7명인가 8명인가 모였는데 딱 한 명만 가짜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진짜라고 했다는 거죠. 돈이 개입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 2억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몇십억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가짜 같았어요. 그 아들이 그린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 위조품을 그렸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건 추정 60분 이런데 나갔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 재료, 질감에 있어서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색감에서는 자, 재료라는 건요. 우리가 재료를 익힌다는 것. 지금 이거 이제 1번, 2번, 3번 구도를 일단 4번이라고 놓읍시다. 1, 2, 3, 4번을 숙달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일단 이 강의를 끝낼 거예요. 자, 재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3번 질감 재료를 익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유일하게 체험입니다. 체험. 이거는 그 재료를 자기가 직접 써보지 않으면 익힐 수가 없어요. 이거 그 노자의 얘기도 나와요. 직접 몸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화가가 그 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특정 재료를 선택했을 때 그 재료를 오랫동안 써봐야 돼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질감. 근데 이게 형태하고 색감하고 구도를 마스터했을 때 마지막에 그 그림의 어떤 가격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질감에서 많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고수들일수록 그림이 질감이 좋아. 그림이 굉장히 그 좋은 그림일수록 질감이. 제일 어려운 것부터 아니야. 제일 어려운 건 사실 형태가 제일 어려운 건데 아니야. 제일 어려운 건 사실 구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도는 마치 우리 바둑 두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바둑의 패턴이라는 게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거의 무한대. 마찬가지로 우리 미술에 있어서 똑같은 꽃을 그리고 똑같은 사과를 그리고 똑같은 백두산을 그린다고 쳐요. 화가마다 구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와 색과 질감을 마스터를 그러니까 형태와 색감은 어쩌면 마스터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질감하고 구도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어쩌면은요 이 재능이라는 것이 결국엔 질감과 구도에서 뭔가 한계가 올 수가 있다. 마치 그 사역의 율법 중에서 기운생동이라는 것은 가르치기가 어렵더라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99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마지막 1%는 재능일 수도 있다. 근데 사람들은 99점까지 가보지도 않고 내가 재능이 없나 봐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고. 자, 어쨌든 구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할 거고요. 이제 구도에서 이런 황금 비율도 나오고 구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자, 질감은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고, 색감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삼원색에다가 흑백, 이걸 우리 그 동양에서 이걸 오방색이라고 해요. 오방색. 구도란에다 적어볼까요? 오방색. 가운데 노랑이 있고, 서쪽에 백색이 있고, 북쪽에, 동양에서는 북을 아래에다가 합니다. 동서양 반대죠. 동양에서는 남쪽을 위에다 써요. 여기가 빨간색이 있죠. 동쪽에 파란색이 있고. 자, 5개죠. 이게 오방색이에요. 이 오방색이 고구려 벽화에 보면 사신도에도 나오고,
이 색깔이. 그래서 백호 청룡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룡 백호. 흰색, 파란색. 그 다음에 현무, 검정, 거북이. 그 다음에 그 봉황. 봉황을 까먹었다. 하도 안 해가지고. 아무튼 청룡, 백호, 현무, 주자. 붉은 주자. 이 붉은 주자거든요. 자기 이제 봉황이니까. 청룡, 백호 이렇게 있듯이 이게 오방색이듯이 동양에서도 이 오방색을 기본색으로 봤어요. 기본색으로 봤는데 흑과 백을 빼고 이제 서양에서 3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흔히 빨로파라고 하잖아요. 컴퓨터로 들어가면 RGB라고 RGB. 레드, 그린, 블루 RGB. 이것의 색감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건 뭐냐면은 3원색의 비율이 어떻게 다양한 색깔을 만드는가 조색법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페인트 회사에 취직하려면 조색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조색사가 하는 조색사 시험이 뭐냐? 세 가지 색깔만 딱 주고 나서 이 색깔 만들어봐. 이 색깔 만들어봐. 이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뭐 좀 어려운 색깔들 갈색, 나뭇잎 색깔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색법을 수채화를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왜 유화를 하기 전에 수채화를 하느냐? 색을 섞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 많이 실험해 볼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색을 내는데 실험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수채화를 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부였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는 수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크레파스 말을 하잖아요. 크레파스로 이제 조색을 연습하기가 어렵죠. 어쨌건 3원색으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 것이냐만 극복하면 된다 이거예요. 색감에서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이라는 게 이 형태, 색감, 질감, 구도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숙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달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숙달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형태. 자, 오늘 형태 수업을 좀 할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형태는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그림 가르칠 때 이 형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형태의 기본은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점 두 개는 보통 선이라고 합니다. 점 하나는 그죠? 면이 최초로 탄생하는 것 삼각형이에요. 점이 하나가 딱 추가가 되면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 그 명함에 보면 타이틀에 어원학자가 있는데 이걸 셋이라고 해요. 셋. 그리고 그게 영어로 세트가 됩니다. 세팅. 그래서 제가 그 갑골문 연구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봐도 이 영어 셋이 우리말 셋에서 나간 것 같은데 몽골의 그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니까 제가 그걸 직접 귀로 들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천막을 칠 때 세 사람이 긴 막대기 3개를 가지고 그 인디안 천막 칠 때 물론 이것 중에 하나는 막대기 중에 하나는 끝이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갈고리에다가 이걸 걸어요. 이렇게 하나를.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이거 3개가 딱 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었어. 그게 셋이었어. 셋. 자, 하나, 둘, 셋. 그럼 천막에 딱 치는 기초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3개를 세운 다음에는요.
막대기를 세운 다음에 처음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눈 뚫어놓고 집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의 기원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갑골문 연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갑골문에 실제로 있다는 거야. 갑골문에 이거 세 가지가 이렇게 쓴 형태가 있는데 갑골문까지 제가 깊이 안 들어가 봤어요. 있는데 그게 집이라는 뜻이라는 거야. 뭔가를 세우다. 셋이 아무튼 좀 흘렀는데 형태의 기본은 삼각형이래요. 삼각형. 자, 그럼 이 삼각형의 종류를 봅시다. 종류.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옛날에 그 기억을 도형 배울 때 떠올려봐요. 네, 삼각형을 정확히 못 그리겠는데 일단은 정삼각형, 직삼각형, 그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 하는 삼각형,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공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에서 전세계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전세계만으로 삼각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형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삼각형의 형태의 기본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 두 개의 삼각형에서 또는 이 삼각형에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기울기라는 거예요. 각도죠. 학생들한테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길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삼각형의 형태를 잘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실습을 시켜보면 삼각형의 형태를 모방을 할 때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은 형태는 비슷하게 모방을 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약간 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이걸 모방했다고 쳐봐요. 이게 기울기가 약간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울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만 극복을 하면 형태가 극복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 삼각형의 모양과 삼각형의 꼴과 기울기입니다. 즉 형태의 기본 요소 두 가지는 꼴과 기울기예요. 각도. 여기서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림이라는 것은 원래 큰 것을 작게 그리기도 하고 작은 것을 크게 그리기도 하기 때문에 크기는 형태 3요소에 뭐 크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뭐 크기, 높이, 방향 뭐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어쨌건 1번 형태의 기본은 뭐다? 삼각형인데 삼각형을 빼고 일단 꼴과 기울기다 이거야. 꼴과 기울기. 이거 두 가지만 1차적으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만이 그 다음 스케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미술학원에서 일반 미술 선생들이 이거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잘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형태 감각이 확 일치월장해야 되는데 거기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봐, 이거 그려봐, 그리다 보면 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를 보는 정확한 눈의 기본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은 1번 형태에서 꼴과 기울기를 정확하게 파악한 훈련을 할 것입니다. 자, 끊어주십시오.